자, 이어서 작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작전은 긴 잠에서 깨어나는 원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저유가도 이제 끝나는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의 스타는 구리였죠. 그런데 금, 은, 구리 이런 와중에 유독 못 오른 원자재가 있습니다. 바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인데 원유는 그야말로 바닥을 지금 기고 있습니다. 자, 왜냐? 트럼프는 자신이 반값 유가, 저유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좀 눌러놨는데 과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작전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로이터의 보도인데요. 로이터의 설문조사입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8%로 이미 40%가 깨졌고요. 집권 이후에 가장 최저치고 매주 연일 지지율이 최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강성이었다가 이제 후퇴를 해서 이번에 좀 치열한 미니애폴리스 사태를 조사를 받아들이겠다. 원래는 잘못한 거 없다. 잘했다. 뭐 IC 단속 요원이 잘했다라고 하다가 이거 조사를 수용하겠다라고 완전히 태세 전환을 좀 했고요. 왜냐? 지금 전역에서 시위가 커지고 있고 이게 확산되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인사들, 오바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하면서 마치 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좀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욕시장 선거 때도 한번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국민이 막 미국 성장률 좋아요, 막 증시 좋아요, 유가는 반값 유가예요 하니까 마치 잘 살고 트럼프를 좋아할 것 같지만 항상 보면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고충이다. 그래서 뉴욕도 맘단이라는 정말 이슬람 출신의 최초의 또 그런 이제 선거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설명이 안 되죠. 유가는 트럼프가 막 밟아 나가지고 이렇게 저유가인데 왜 물가는 높다고 하지? 서비스 물가가 정말 무섭도록 치솟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집값과 임대료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전혀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뉴욕 갔다 오신 분, LA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한인타운에서 설렁탕 지금 한 그릇 먹으려면요 팁 포함하면은 4만 원, 거의 뭐 5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이거 뭐 서비스 물가, 여기 임대료, 생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전혀 트럼프의 치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내가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어, AI 했어, 관세 수입 걷었어, 뭐 적자폭 줄였어, 그런 다음에 증시 이렇게 좋잖아 얘기는 하지만 전혀 이것은 터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11월 중간선거에 완전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두 가지 카드를 딱 어제자로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대내적으로는 부정선거 카드, 대외적으로는 이란 공습 카드입니다. 어제 속보가 막 낮에 나왔었는데 이제 FBI가 이번 선거 말고요. 지난 2022년 때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었을 때 그 대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조지아주 선거사무소를 대대적으로 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다보스 포럼 때도 막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2020년 때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 얘기를 하고 관련자들을 다 기소해버릴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민주당을 공략하는 거죠. 그때 선출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정통성을 일단 까보면서 대내적으로는 지금 확산이라든가 여론을 이제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이란으로 아마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었었는데 지금 전체 이란 해역으로 링컨 에브리함 뭐 링컨호부터 해서 차세대 전함부터 해서 다 뭐 전투기부터 해서 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CNN이 상당히 공습적으로 일단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전역은 아니고요. 이란 지도부, 베네수엘라 때도 봤지만은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알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도부에 대한 공습을 검토할 것이다. 로이터도 타격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지도부 또 이란 군경찰, 핵시설 등에 대해서 제한적 타격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폴리티코라는 정치 매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같은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팬을 트럼프의 그 지지자들을 마가 공화당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가 공화당원의 61%는 이란을 때려라. 이란을 때려야지 트럼프가 산다. 또 이렇게 입장을 이제 밝혔다라고 하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판이 빨리 끝나지 못하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공습 때리고 제한적 타격을 한다고 해서도 결국 안 되고 지상군을 투입해야만 이게 이제 판이 된다라는 건데 이 지상군 투입은 늘 어떤 미국 정부든 두렵잖아요. 희생이 따르게 되니까. 하고 이란도 지금 강력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민을 하죠. 지상군을 이거 투입하지 않으면은 몇 번 때렸다고 해서 말짱 도루묵이니까 이거 투입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란을 때리면 이제는 베네수엘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간밤에도 유가가 지금 4% 가까이 급등해서 오른 이유가 이 이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란은요, 하루 원유 생산량이 300만 배럴이 넘고요. 베네수엘라 80만 배럴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보여드리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보시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딱 저기를 쥐면 되는데 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 원유 중동 쪽 라인이니까 30% 이제 더 많을 겁니다. 한 30% 40%가 저 조그마한 저 해협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서 저쪽 유럽이나 어디는 쭉 나가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타르, 쿠웨이트 원유인데요. 저기를 누가 있습니까? 저 해협 관리를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50km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저기를 봉쇄하는 위협이 늘 있죠. 그러나 역사상 한 번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봉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한 3시간 만에 말 바꾼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저기를 닫아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때리고 공습을 하고 지상군까지 투입을 하면 이번에는 정말 저기를 막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가는 뭐 그 다음날 5% 10% 오르는 거는 이번에도 뭐 저 위험만으로 한 4%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문제는 유가가 튀어오르면 이제 물가가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금 보니까 자기가 유가를 아무리 낮춰놔도 국민들은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저유가를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기름값을 오히려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집값과 임대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국민들은 기름값 아무리 낮춰줘도 트럼프 싫어하잖아요. 지금 왜? 임대료랑 집값 너무 높죠. 서비스 물가 높죠. 그래서 뭐 이자율 같은 것들. 카드 10% 제한 이런 쪽으로 방향 틀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마지노선이 있죠. 이 차트는 제가 한 번도 안 바꾸고 이제 선을 그어놓은 차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유 근월물 차트거든요. 이게 일봉 차트에서 선 그어놓은 것을 여기에 63달러, 4달러를 늘 거고 여기를 깨야 된다라고 했는데 강한 양봉으로 밤에 여기를 깼고요. 주봉 라인도 거서 65달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간밤에 또 폭등 나오면서 요 선을 또 일단은 제꼈습니다. 최고가가 66달러까지도 일단 찍고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에 월봉선은 아직은 못 깼습니다. 여기는 이제 75달러 선인데 중요한 것은 주봉에서 일단 이게 거의 떨어지는 60보를 이렇게 쳐 올린 거잖아요. 한 번 더 뭐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란 공습 뭐 이게 실성화된다면 여기를 이제 튀어오르게 되는 부분들. 이러면 거의 유가는 이제 저유가는 끝이 났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선들은 거의 고정으로 제가 그어놓은 선들을 드라마틱하게 지금 깨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트럼프가 아마도 저유가는 일단은 그냥 포기하고 대신에 생활물가 라인으로 집값이나 임대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뭐 정유주 해야 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은 저유가 시대에서 AI 반도체 또 저유가 시대에서 뭐 저유가로 우리가 승승장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이제 고유가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 가지의 주도주라든가 시장 전망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간밤에 이게 이 유가가 올랐으면 물가도 오르니까 금리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붙으면서 미 국채 금리는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측면까지도 함께 보면서 당분간은 이 대외적으로 나오는 트럼프의 이 좌충우돌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대내적으로 어떻게 펼쳐갈지, 대외적으로 이란 공습을 정말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 변동성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자 트럼프의 와 함께 깨어나는 원유라는 이슈로 오늘 작전 다뤄봤습니다.